학교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문제들을 선정해서 가볍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잡스러 수다, 줄여서 교육 잡수다 제20회 학교 관리자, 조직의 통제자인가, 교육의 지원자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살아 계십니까, 다? 잘 지냈습니까? 너무 오랜만이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보니까 한 2달 만인 거죠? 2달 정도 됐는 것 같아요. 근데 느낌상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2달이 아니라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1년 만에 한 번 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날이 조금 많이 더워지려는 시점에 그만뒀다가 날이 좀 시원해지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만났네요. 아침엔 추워. 아침 저녁 춥습니다 이제. 아니 진짜. 지난주에 뭐 태풍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뭐 날이 금방 시원해진 것 같아요. 태풍 이제 끝나면 이제부터 진짜 가을인 거죠. 정말 이제 추워져서. 제가 듣기로는 이번 태풍 때문에 해운대 그 고층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이번에 희청희청했다라고. 저 뭐 거기 안 살아서 모르겠습니다. 해운대 그 바람이 많이 불어도 해운대 살고 싶네요. 아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해운대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네. 뭐 마린시티 뭐 그런 거 있죠.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이 2학기 첫 방송이면서도 몇 회인지 압니까 이게? 와, 몇 회입니까, 진짜? 한참 한 것 같은데. 20회입니다, 20회. 드디어 20회. 와, 뭐 예능으로 치면 이렇게 첫 번째 편성, 살아남은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래서, 20회가 되다니 정말 놀랐고, 청취자님들이 계셨기에, 또 우리가 계속.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 일단, 쌤, 착한 쌤, 이상한 쌤 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거기 끼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옛날 그 황금어장에 우리 라디오스타가 기생하던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모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렇죠.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학기 첫 방송 교육잡수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개부터 좀 할까요? 우리 앤디쌤? 예, 반갑습니다. 초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처럼 늘 일상의 감옥으로부터 탈출을 꿈꾸다가 이제 너무 탈출한 지가 오래되어서 탈출한 이후의 삶이 익숙해진 앤디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탈출해가지고 또 특별한 일은 없어요? 이제는 못 돌아가겠어요. 탈출 기억이 잘 안 나고 이제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큰일이네. 토토쌤? 시네마 천국의 토토처럼 바쁜 일상이지만 열정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토토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논문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너무 아직 아니고 내년부터. 지금 아직도 책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기에는 특별히 공부하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평안해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교육청에서 열심히 행정을 하다가 학교로 컴백한 나쁜 쌤입니다. 금방 돌아오셨네요. 특이하다 진짜. 역시 아이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셨나 봅니다. 아니 저도 좀 의아해요. 지난 방송부터 제가 이제 멘트를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걸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1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6개월 있다가 또 학교로 돌아왔는데 솔직히 6개월밖에 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래요. 좀 낯설고 모르겠어요. 내가 기존에 근무하던 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로 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간 발령이 나누니까 어색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중간 발령 힘들 수가 있다 진짜. 그리고 우리 그 떠나는 학교에서도 간다라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요?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좀 애매한 상황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방송 우리 다들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까? 2달 전인데. 이름 좀 알려주시오. 뭡니까? 완전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교권 추락 교사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언제 작년한 겁니까? 이제 기억나네요. 기억이 살살 납니다. 역대 최고였던 설문을 받았던 주제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자체도 기억이 잘 안 나네. 너무 죄송하네요. 아니 사실
교권 추락이 뭐 교사의 문제가 사회 문제인가 사실 이 부분은 두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볼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니었는가.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땠어요? 아니 요즘에 또 신문기사 보면 뭐만 하면 요런 신문기사 나오는데 뭐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교사들은 일은 적게 하고 월급은 많이 받는다. 학생 수도 많이 줄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요새 많이 나와. 그래도 댓글 보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맞다 이래야 돼. 요새는 기자에 대한 좀 신뢰감이 떨어진 사회 분위기라 좀 고맙더라고. 그래서 댓글에 오히려 맞아.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댓글도 많긴 한데 여전히 이런 기사들을 쓰고 통한다는 게 우리 사회에 좀 교권에 대한 인식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은 아팠습니다. 맞아. 예. 저는 제 아는 선생님이 이제 저녁에 만났는데 학부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녁에. 와, 그 만났는데 1시간 넘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게 결국 요점은 그거예요. 부모가 아이 말만 듣고 그 아이 입장에서만 부모가 또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아이 말이 또 완전히 맞는 거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사과하고 이렇게 같이 마음 풀고 꼭 1시간 넘게 어이구야. 저녁 시간에. 어이구야.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또 여전히 또 계속 생각해야 될 문제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사실은 이제 교권 추락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 교육이 풀어야 될 정말 난제 중에 난제. 어찌 보면 입시 문제만큼이나 우리가 그쵸? 지난 시간에 그 쌤쌤쌤에서 입시 문제 얘기를 했는데 입시 문제만큼이나 풀어야 될 우리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교육 신뢰 그렇죠. 요 문제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잠시 후에 오늘의 주제로 이제 돌아올 텐데요. 그러면 중간 시간을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아버지 마시라. 말해라. 아버지 마시라. 건달입니다. 선생님 실수하시는데 예. 여러분은 지금 부산 사나이쌤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교육 잡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교육 잡수다 20회. 진짜 20회 말할 때마다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8회 할 때 좀. 자,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몸소 겪게 되는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학교 관리자, 조직의 통제자인가, 교육의 지원자인가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 할 말이 많은 주제네요. 그래요? 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는 않는데, 네. 그런데 그렇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꼽아라면 그 누구? 참 희한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얘들아 학교의 주인은 누구니? 라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하죠. 사실 보면 우리가 무언적으로 진짜 학교 주인하면 학교 관리자를 생각하는 그런 인식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기도 그쵸, 하더라고요. 예. 아니, 애들이 진짜 가끔 그런다니까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이 콘티를 쓰면서 이거 좀 관리자님들한테 좀 죄송한 말인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선생님을 붙여야 하나? 이게 진짜 선생님이라서 선생님인가? 아니면 높임말로써 선생님인가? 요 약간 헷갈렸어요. 그래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호칭 말고 다른 호칭으로 교사라고 하잖아요. 교사, 그다음에 교감, 교장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교사의 다른 말로 선생님이지. 그치. 직책의 이름으로 했을 때는 선생님이 붙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네. 뭐라 부를까요 그러면? 아니 뭐 우리도 서로를 선생님으로 부르니까 애매하긴 하네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참 어렵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어려워요. 오늘 뭐 이야기를 통해서 뭐 선생님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더 체감하고 계신지 나중에 설문을 통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지만 먼저 기사들을 통해서 학교 관리자가 조직의 통제자인지 교육의 지원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먼저 앤디쌤은 어떤 기사를 한번 찾아보셨죠? 저는 먼저 학교 관리자는 학교와 교사를 관리 감독하는 조직의 통제자라는 시각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뭐 주로 학교 관리자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가 많았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학교 조직을 통제하는 학교 관리자의 모습이 드러난 신문 기사들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사를 들으시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몸담고 있는 학교의 관리자를 떠올리면서 들어보시면 더 실감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뭐 두 개의 기사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연합뉴스 TV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교조에서 선생님들이 2,2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장과 교감으로부터 심각한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기사 내용인데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주로 많은 것이 이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부당 업무 지시 이런 게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휴가를 사용할 때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된다 이런 게 있고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우리가 복무나 여러 가지 병가나 휴가를 이제 올리고 하는 게 굉장히 수년 전부터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휴가 사용 시 대면 결제와 구두 보고를 강요하는 갑질하는 관리자들이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주위에는 없잖아. 지금 주위에는 없는데 이제 아내도 이게 학교 선생님이라서 얘기를 들어보면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기사만 보면 이게 여전한 것 같지만 저에게는 여전한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당연한 당연한 부분이라서 이런 기사가 여전히 나고 있구나. 그리고 특별히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사를 통해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기사는 이렇게 오마이뉴스에서 최근에 난 기사입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16일 날 관련된 뭐 동일한 이제 설문조사를 관련되어서 바탕으로 쓴 기사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 기사에 보면 주로 이제 인사 관련된 것들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 특히 학교 예산과 관련돼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집행하다는 의견도 많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리자가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라고 강요한다고 토론은 응답자도 7.9%. 굉장히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뭐 이 외에도 뭐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뭐 개인적인 일에 교직원을 동원하는 경우도 뭐 8.2% 있으니까 굉장히 적지 않죠. 굉장히 상당한 기사들이 상당한 어떤 갑질. 우리 선생님도 이런 말을 좀 싫어하긴 하는데 어떤 갑질과 관련된 제보들이 이 설문을 통해 굉장히 많이 드러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좀 주말 출근을 강요하는 제보도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기사의 마무리는 좀 시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기사의 제목을 보는데 이거 조금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목이 뭐였느냐면 자녀 입원했는데 휴가 거부. 교사 대상 교장 교감 갑질 여전. 자녀가 입원했는데 휴가를 거부했다. 이거는 조금 좀 심하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뒤에 어떤 또 숨겨진 얘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사실은 너무 슬픈 것은 사실 이게 아직도 이런 교장이나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아직도 주위에 뭐 제가 초등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좀 사실이라서 근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슬프지만 익숙해지신 건지 그러려니 하는 건지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이 기사 보니까 좀 너무 강도가 세네요. 좀 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 진짠가? 아직도 진짠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인데. 근데도 이런 여기 나와 있는 뭐 인사와 관련된 거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거라든지 특정 업체 물품을 구입 이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맞네. 아마 우리 토토쌤도 비슷한 경험을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강요를 해? 기억을 잘 살려보세요. 우리 같은 학교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사실 실제로 저도 정말 기억에 남는 한 분의 교장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만 생각하면 뒷골이 이제 뻐근해지면서,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조금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토토쌤은 그러면 좋은 쪽으로. 그렇죠. 교육의 지원자와 관련된 그런 기사를 준비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학교 관리자는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학교 교육의 지원자다. 이런 시각의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기사는 사실
찾기가 조금 어렵고요. 좀 미담성 기사이기도 한데 제가 찾은 것은 블로그에 있는 글입니다. 예, 그래도 올해 3월에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이분 과학 선생님이신데 올해 교장 선생님이 정년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은 이렇게 막 쓰지 못했고 정년하시는 날 허락을 받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했던 일들을 뭐 기억나는 것만 이렇게 정리해 보셨다고 하는데요. 예. 예, 일단 전제는 관리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교사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과 신뢰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예,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첫 번째로 학년부장이 학생이 사고를 쳐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왜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냐고. 학생이 잘못한 거지. 부장님이 잘못한 거 아닌데 앞으로는 절대 죄송하다 하지 말고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그 다음 조퇴나 연가할 때 아까는 막 꼭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분은 교장실에 와서 사유를 이야기를 하면 결제를 오히려 안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내가 한글 못 읽는 것도 아니고 올라오면 결제 맡으면 내가 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 공문을 결제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을 때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답니다. 근데 전화를 해서 왜 잘못했냐 그러지 않으시고 정중하게 이 공문 제가 이렇게 수정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직접 수정하시고 예, 그리고 반려도 거의 안 하시고 선생님과 의논을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또 관리자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하고요. 그 다음 방학 때 관리자와 행정실무사만 있으면 되니까 선생님들 출근하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다른 한 분이 학생들 청소하러 오는데 선생님들 와야 된다 이렇게 말했더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왜 와야 되느냐? 청소하러 와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 꼭 청소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청소시키지 말고 선생님들도 오지 않게 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 또 졸업 앨범에서 교장 선생님의 사진을 뺐다고 합니다. 그거 한 2페이지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앨범 단가만 올리는 짓이다. 차라리 학생들 사진 넣어라. 네, 그래서 그 부분 뺐다 그러고요. 그다음 교실에 우리 보통 자물쇠, 시건 장치를 하는데 이거 왜 하느냐? 그러니까 도난 사고 때문에 한다. 근데 이 학교의 학생들이 모두 도둑인가요? 왜 다 그렇게 의심합니까? 한번 없애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후 3년간 사고 없이 잘 지냈다고. 이거는 좀 그런데. 네, 이거 믿거나 말거나인데 맞다고 합니다. 물론 특별시는 시건 장치를 한답니다. 네. 그다음 또 이 교장 선생님은 회식 때 100% 참석하는 걸 싫어한대요. 뭐 공산국가에서나 이런 일이 있고 저녁 회식이 있어도 다른 일이 있는 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그다음 출근 시간, 퇴근 시간도 출근 시간이 다 되면 오시고 또 칼퇴근 하신답니다. 교장 선생님 진짜 괜찮죠? 네. 사실 뭐 한 4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한 요 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아니 나는 다른 것보다는 아까 전에 시건장치 이거는 조금 내 상식하고는 조금 그래서 조금 그렇네요. 이 정도로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서 더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할 것 같기도 하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장쌤이 잘 없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나 학생을 신뢰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 그렇죠. 이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나쁜 일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렇죠. 신뢰의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XY 1화. 네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얘기가 되는 거죠. 뭡니까? XY 이름도 뭡니까? 난 기억 안 나요. 그냥 나요? 대충 방금 리액션 한 거였어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한 3회, 한 그냥, 17회, 18회 정도 들어오죠. 그냥 말씀하세요, 빨리. 아니요.
자, 우리 두 기사를 한번 한 개는 뭐 기사는 아니고 네네. 카페에 그리고 네네. 우리 현재 앤디 쌤이 얘기해 주신 것은 기사 네. 내용이었는데요. 두 내용을 보면 야, 이게 극명하게 네.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둘 다 이게 진짜 현실인가 이런 느낌이 나요. 그렇죠. 난 첫 번째 제가 읽은 기사들은 좀 현실에 가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는 사실상 이거 거의 네. 판타지인데 그렇죠. 거의 네. 뭐 아니 존재하는 것이 근데 사실은 분석이 되기도 하고. 요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초등과 중등 사이에 조금 갭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그거는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앤디 쌤이 얘기했던 기사를 들으면서 저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주로 아마 했거든요. 초등에 비슷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우리 선생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우리 또 설문했잖아요. 네네네. 그럼요. 사실 지난 방송에서 꽤 많은 선생님들이 그쵸. 설문에 답해 네. 주셔서 이번에도 기대를 조금 했는데 네. 조금 기대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쉬웠어요 우리가. 욕심이 쉬웠어. 많네. 네. 옛날에 우리 열 몇 명 할 때도 감사했는데. 열 몇 명은 없었어. 그래요? 네. 네. 원래 집이랑 차랑 그 설문조사 인원은 못 줄여요. 늘면 계속 늘어나야 돼. 네. 그래서 이번엔 총 35분의 선생님들이 응답해 주셨고요. 초등학교 21분, 중학교 5분, 고등학교 8분, 기타 1분 그렇게 해서 답을 해주셨는데 네네. 여전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도 8분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자, 전체 통계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 같이 네. 약간 한쪽으로 기울었는데요. 총 21분 60% 선생님들이 학교 관리자는 조직의 통제자라고 표시해 주셨고요. 네. 자, 14분의 선생님, 40%의 선생님께서는 학교 관리자는 교육의 지원자라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요. 많이 기울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요. 예. 네. 자, 그럼 우리 앤디쌤께서 학교 관리자는 조직의 통제자라고 응답해 주신 분들이 써주신 댓글 한번 좀 얘기해 주실까요? 근데 이번 그 설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 21명의 선생님들께서 학교 관리자는 학교와 교사를 관리 감독하는 조직의 통제자라고 선택하셨는데 뼈 때리는 명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물론 일단 뭐 초등 선생님들이 남기신 글들을 읽어드리면 지원자이기를 바라지만 결국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통제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지원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을 뵌 적이 없네요. 아이고야. 요거 좀 공감됐어요. 세 번째 거. 교장의 일을 교감이 하고 교감의 일을 교무가 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교장은 우리나라 직업 만족도 1위입니다. 역시 초등학교 쌤들이 느끼는 게 좀 갭이 있네요. 진짜. 네. 제 생각으로는 관리자는 학교 교육의 지원자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통제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관료제 조직을 깨지 못하면 미래 교육의 혁명적 발상은 어렵고 지금처럼 공교육 기능, 돌봄 관리에 머무를 것 같아요. 라고 쓰신 분도 계시고 또 이상적인 관리자는 지원자라고 생각하지만 8년 경험상 모두 통제자였습니다. 야, 저도 문제 많네.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새롭지가 않아요. 초등인데 저로서는. 그렇죠. 완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직업 1위 초등교장. 네. 늘 나오죠. 그 직업 만족도 1위 하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죠. 예. 그리고 중등 선생님께서는 따로 이제 안 남겨주신 것 같고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남겨주셨는데 역시나 뼈 때린 얘기 많습니다. 지원하는 걸 본 적이 없음. 일 터지면 책임은 담임에게로. 본인 책임은 모르세. 교장을 선출직으로 바꿔야 함. 또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조회 시간마다 10분에서 20분씩 열심히 해라. 열정이 부족하다. 학생 관리 잘해라 등 무지하게 쪼아대는 교장 아래에서 근무 중입니다. 광주에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경기도 광주인지 어디 광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광주 광역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작합니다. 진짜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초등 많이 다르죠. 저는 요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약간 저는 아까 뼈 때린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실제로 저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을 잘 써주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토토쌤 지원자라고 선택하신 우리 선생님들의 댓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40% 14분의 선생님이셨는데요. 자, 댓글 쓰신 분은 2분입니다. 그래요? 초등학교 1분, 고등학교 1분이신데요. 이번에 중학교 쌤들이 댓글 안 써주셨네. 네. 괜찮습니다. 쓰려고 화가 났나 보다. 아니겠죠. 먼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자, 크고 넓은 관점에서 교사의 한 분으로서 제안하시는
멋진 리더 아래 있습니다. 야, 어디고? 저희들의 계획을 믿고 지지해 주셔서 늘 감사드려요. 이런 거는 좀 학교하고 이렇게 교장선생님 그래, 이름하고 성함을 좀 써주셔야 센스 있는 건데. 맞네. 아쉽네요. 예. 고등학교 선생님은 이분은 좀 생각에 깊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조직의 통제자가 되길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의 민주적 분위기가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다르네. 초등이랑 다르네. 예. 그렇죠. 확실히 고등학교는 다르네. 고등학교는 조금 선생님들의 입김도 있거든요. 교장은 조직의 통제자가 되기 원하지만 시대가 민주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못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발전이네요. 그렇네요. 저도 뭐 고등학교 있지만 교장 함부로 못 하거든요. 왜냐면 좀 뭐 성깔 있는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욕은 안 썼겠지만 감지로 이러면 또 교장 선생님 또 한 번씩 깨갱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늘 그러면 안 되겠죠. 초등학교에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초등이 약간 같은 교육대학교라고 하는 선후배로 연결되어 있는 게 많고 또 이게 좀 말이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초등이라고 하는 교과가 같은 교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을 얻기가 쉽지 않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설문해 주신 것들을 학교 급별로 좀 나눠 보니까요. 초등 12분이 조직의 통제자라고 응답해 주셨고요. 지원자는 9분. 그다음에 중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조직의 통제자라고 하신 분들이 3분, 지원자라고 하신 분이 2분, 고등학교에서 조직의 통제자라고 하신 분이 5분, 교육의 지원자라고 하신 분 3분,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조직의 통제자라고 학교 급별로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도 또 교육의 지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또 적은 건 아니에요. 40%. 저는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평소 생각과 다르게 나왔어요. 그런가요? 한 7대3 나와야 됩니까? 8대2요. 8대2. 네.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설문조사 그리고 기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두 선생님, 앤디쌤, 토토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앤디쌤? 저는 뭐 아까 그 빼때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늘 제 평소에 생각했거든요. 교장이 해야 될 일을 교감이 하고 교감이 해야 될 일을 교무가 하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 보면 아까 그 다른 중등생님들도 얘기 들어보면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 자체에서 학교 관리자가 뭐 정말 여기 아까 우리 토토쌤이 소개해준 것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가만히 그냥 노력 안 하고 가만히 그냥 구조와 시스템에 맡겨가면 자연스럽게 통제를 하는 편하게 된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만 지원자가 되는 이 구조. 근데 아까 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기록에 남기신 것처럼 통제자가 되고 싶지만 역으로 학교의 어떤 분위기와 구조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보면 요즘 초등이나 또 학교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들도 역시나 교사들이 학교 분위기나 시스템을 바꾸면 또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긴 하네요. 뭐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직을 통제하는 것이 여전히 현실이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최근에 거친 두 학교가 혁신학교였거든요. 혁신학교. 혁신학교 뭐 예비학교랑 또 혁신학교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예전 기억이 좀 잘 안 나고 통제자보다는 교육의 지원자. 맞습니다. 요 느낌이 사실은 많이 다가와요. 물론 저도 토토쌤이랑 같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계신 관리자분들은 거의 지원자였어요. 맞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학교를 탈출했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나 뭐 아내나 또 우리 주변 친구들 통해 다시 듣는 이야기는 완전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제가 교감 선생님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몇 달 비웠던 적도 있고 학교를 또 반대로 교장 선생님이 무슨 일로 몇 달 비웠던 적도 있는데 이분들이 안 계실 때 학교가 너무 잘 돌아가고 편한 것 같아. 그렇죠. 두 분 중에 한 명만 없어도 굉장히 학교가 잘 돌아가요. 그럴까요? 약간 삐그덕삐그덕 하긴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때 제일 합의가 잘 이루어져. 교사들의 자발적인 합의와 편안하고
이런 거 보면 진짜 통제는 진짜 필요할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일정 수준 다 되시는 분들이니까. 네. 아까 전에 뭐 제가 겪었던 교장선생님 한 분을 갑자기 생각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저희들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다 보니까 뭐 물건 살 일이 많아요. 재료 구입할 일도 많고. 돈이 많이 투입되겠네요. 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물품을 이거 산다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보래요. 저보고. 느낌 온다. 저보고 오보래요. 그런데 왜 부르시는지 내가 갔어요.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옥션 최저가 검색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반전. 제 생각과 반전. 옥션에서 이 최저가 검색하면 이렇게 싼데 니 왜 이렇게 값을 높게 불렀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입찰을 들어가요. 입찰을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기본 가격에서 한 10% 정도를 더 올려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입찰했을 때 그 깎이는 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제 최소한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입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제 가격에 이제 납품이 되는 거예요. 입찰은 어차피 80몇 %로 깎여 내려오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떠가면서 이 최저가에 이만큼인데 왜 그렇게 해서 최저가를 올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 반전이었네요. 그러면서 뭐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 다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전략 정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학교가 한번 약간 웅성웅성거린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우리 교장선생님이 갑자기 영수증을 행정실에 던진 거예요. 뭐냐? 그림을 산 거예요. 그것도 지인의 그림을. 그거를 행정실에다가 결제를 요청을 한 거예요. 굉장히 흥미진진하네. 분명히 우리 물품 살 때는 관련된 물품 살 때는 그렇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치오르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힘이 빠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직의 통제자라는 측면과 약간은 이제 배척되는 점도 있지 않겠지만 이렇게 자신이 되니까 조직의 통제자를 생각하는 거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어떻게 하든지 다 옳다. 이렇게 되니까 아주 짜증이 나더라고요. 힘들지. 이거 장난 아닌데. 놀라운 행동을 하셨네요. 기억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좀 회의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직원 회의가 있잖아요. 회의할 때 선생님들이 다 의논했는데 나중에 교장 선생님 한번 후 이렇게 입김 불면 뭐 회의 아무 다시 소용 없어. 회의 다시 하면 그다음부터 의견 안 내지.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좀 빨리 없어져야 되고 또 그나마 혁신학교에서는 학부모 의견, 또 학생 의견, 교사 의견 들어가서 조금은 그 교장의 입김이 세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 그렇게 바뀌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결국은 그 어떤 학교 관리자에게 큰 기대를 한다기보다 학교 구조를 바꾸는 것에 좀 집중해야겠네요. 아까 전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문화가 어느 정도 민주적인 분위기로 간다면 교장의 통제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초등은 그런 어떤 서열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보니까 이제 학교마다 다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토토 선생님도 잘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근무했던 그 지역이나 그쪽의 학교들은 주로 혁신지구에 있는 혁신학교들은 그리고 이제 일단 문화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좀 젊은 선생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통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자의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훨씬 교육의 지원자로 될 수밖에 없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라든지 좀 연령대가 높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교장이 통제자로서의 행동을 할 때에도 그냥 그런갑다. 학교가 그렇지. 어떻게 하겠노. 그렇게 해서 좀 개선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좀, 그 진짜 초등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지역마다 너무 이게 상황이 다르는 것 같아요. 학교 관리자에 따라 학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건 통제자로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 아내의 학교 같은 경우도 2학기에 이제 관리자분이 바뀌었는데 학교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화도 나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아까 그 기사에 나왔던 그걸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막 반발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실 진짜 교장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학교 분위기가 바뀐다? 야, 이거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그거는 통제자죠. 학교에 지금 구성원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쵸. 학생 따지고 학부모 따지고 이러면 진짜 수백, 어떻게 보면 많은 학교는 수천이 될 수도 있는 학교인데 한 명 때문에 바뀐다? 야, 이거는 참 우리나라가 가지는 독특한 문화가 아닌가. 아직까지도 선생님들이 학교를 옮기실 때 그래도 좀 이렇게 좋은 학부모 민원, 학생 민원 없는 학교 가고 싶다 하다가도 교장 선생님 이상하다. 그럼 바로 나거든요. 그 최우선 1순위.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보면 참 이게 여전히 이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학교 안에 어떤 문화가 형성돼 있고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시면 자기가 적응을 거기에 해야지. 적응을 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오시면 교장 선생님한테 다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쵸. 아직도.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발령받아서 오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조금 가만히 계시지 않나요? 가만히 전략적으로 가만히 계신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요새는 안 그런 분이 가끔 나오는 거예요. 오자마자 하루 만에 다 막 뒤엎고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우리도 모두 예상할 때 뭐 1년 정도 있겠죠. 요즘 시간이 없나 봐. 마음이 급한가 봐. 혼자 막 이게 감정이입에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학교 관리자분들이 선생님처럼 SNS 많이 하니까 뭐 카톡이나 밴드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 사이에 커뮤니티에서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초반에 학교를 옮기면 이런 행동을 해라 뭐 이런 게 있나 매뉴얼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우리가 중간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장쌤, 교감쌤에 대한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얘기했잖아요. 뭐 혁신지구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사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교감쌤이 한 분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이제는 이제 야인으로 그냥 살고 계신데 술도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제가 거의 뭐 기사 아닌 기사를 했지만 그런데 제가 그분의 기사를 해드렸지만 사실 그때는 그게 좋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교감쌤이 굉장히 인성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사안이 벌어지면 특히나 이제 학폭 문제 이런 게 나오면 보통 교장쌤이나 교감쌤은 내몰라라 이래갖고 뒤에 빠지는 수도 많잖아요. 야, 그분은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을 해주죠. 그리고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제일 앞에 가 계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존경 때문에 저는 술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저를 불러요. 또 교감쌤이 나쁜 쌤 같이 갈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차 탁 대기했거든요. 부담이 아닌 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이때까지 교감쌤 중에서 제일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해주면 결국은 선생님들한테도 인정받고 학교 분위기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교장 선생님, 좋은 교장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면 그분의 인성이 기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죠? 굉장히 슬퍼요. 맞아요. 대부분 잘 생각해 보면 좋은 교장 선생님 특징은 타고난 인성이 좋아요. 맞아요. 특별히 구조나 시스템적으로 좋은 교장 선생님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토토 쌤이 읽은 것도 그 개인의 캐릭터와 인성으로 좋은 교장이 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이상한 흔히 나쁜 교장, 여기 조직의 통제자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냥 구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죠.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인성에 기댈 게 아니라 시스템이나 이런 게 딱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인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네요. 저는 성격이 나쁜 의사라고 해서 개인 나쁘다고 해서 나쁜 막 의료진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좋은 교장 선생님과 나쁜 교장 선생님을 잘 살펴보면 개인의 어떤 역량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현실. 굉장히 슬프네요. 맞네요. 그렇죠. 어떤 시스템이 교장은 이렇게 해야 돼. 교감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딱 잡아준다면.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뭐 좋고 나쁨이 아니라 교장쌤이네 이렇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야, 뭐 그 부분들은 네. 한번 생각해볼 네네. 문제인가 아닌가 네. 생각되네요. 네. 근데 그것도 선생님도 마찬가지네요.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나느냐. 그것도 또 인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 우리 선생님 들으시는 분들 알겠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사실은 그렇게 인성에 기대어서 수십 년간 내려오다가 네. 결국은 여론과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이제는 선생님들을 제약하는 많은 시스템이 됐잖아요. 선생님 우리 그렇죠. 입장에 사실 힘들지만 어차피 이런 시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인성이 나쁜 선생님이라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학생들에게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권한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죠. 그게 중요한 얘기, 권한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방금 토토쌤 얘기했다 보니까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고 조정하냐에 따라 좋은 어떤 지원자 혹은 통제자의 어떤 선을 잘 좀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교장이라고 했을 때 그 교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네요.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인사권, 그다음 경제권이라고 하나요? 재정, 예산, 집행,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죠. 견제기구가 사실은 학교에서는 잘 없네요. 학군위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학군위도 어떻게 보면 교장이 어느 정도 손을 쓸 수 있는. 그렇죠. 지금은 그래요. 맞아요. 최근에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회, 사회를 이제 법제화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학교 운영위원회처럼 교사회가 이제 학교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것도 하나의 만약에 장기적 의결기구로 한다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네요. 교사의 권한 아니면 교사의 의사결정권 이게 좀 교사회의 이게 조금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마치 담임 선생님이 예전처럼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많은 장치가 생겨버린 것처럼 좀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관리자분들도 그들의 권한을 좀 함께 여러 가지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좀 더 달라지겠다 생각이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권한 문제가 크네요. 사실 저는 학교를 그렇게 많이 옮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한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조직의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 한 반, 그다음에 지원자로 하셨던 분 한 반,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새로 발령받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 교감쌤, 이거 내가 꼭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지원자이신 모르니까 누군지. 지원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통제자라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닌 건 아닌 건데.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통제자라고 하지만 그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자입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통제라는 단어보다는 관리, 조정, 매니지먼트, 매니저, 이런 코디네이터 같은. 그런 거는 좋은 영역으로 볼 수 있겠죠. 맞네요. 두서없는 얘기가 계속 좀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사실 참 관리자 이 말 자체부터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상해.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 단어 속에. 그래서 이 관리자라는 말 대신에 차라리 교장쌤, 교감쌤 이런 식의 어떤 말로서 불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교장, 교감 이꼬르 관리자. 그럼 우리는 관리 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 용어부터도 우리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관리자라는 용어보다는 학교 섬김이 이런 거 좋네요. 좋네요. 학교 일꾼 이런 거. 야, 명피에다가 학교 일꾼, 최고 일꾼, 두 번째 일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려고.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 그렇게 하고 나가고 나서 그래 안 하죠. 참 사실 학교 관리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솔직히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참 분위기도 틀려지고 진짜 많이 바뀌는 게 지금 현재 실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또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는 또 많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거의 우리 1시간 가까이 떠들었는데 조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 어떠세요? 저는 이 방송을 좀 같이 하면서 느낀 건데 예전에 북유럽 학교 탐방 같은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는 교장, 교감쌤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관심이 없어. 그냥 아예 존재감이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그걸 보면서 이게 들었던 게 참 특이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꿈꾸고 싶은 게 앞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의 일상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야기가 화두가 안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우리가 겪는 학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 학교를 우리가 출퇴근하고 생활할 때 교장 교감 선생님이 특별히 우리가 생각 안 나고 그냥 그분들은 있고 지원해주고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존재한 그런 학교가 올까? 그런 학교를 꿈꾸게 되네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오, 갑자기 너무 미래지향적이라서 너무 과하죠. 네. 우리 예, 저는 다행히도 그래도 좀 지원자에 가까운 관리자를 많이 만나왔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 들면서 이거 하지만 앞으로 또 계속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권한도 조금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좀 시스템이 좀 받쳐줘야 우리가 인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바뀔 수 있겠구나. 예, 방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뭐 계속 얘기했지만 아까 전에 우리 앤디 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저도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인성. 우리가 인성에 기대는 이 사회, 이거는 이제 좀 변해야겠다. 그러네요. 진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스템 자체, 사회가 가진 어떤 견제 장치 이런 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하루속히 와야겠다. 뭐 어떻게 보면 토트쌤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아까 전에 고등학교쌤 얘기했던 그 얘기처럼 민주적인 어떤 교사 사회의 어떤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뭐 초등학교의 그 학연을 좀 끊고 누가 좀 스트라이크를 한번 하셨으라도 근데 그만큼 시스템이 엉성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인성 역량에 따라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성의 기대기보다는 시스템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교의 문화, 관리자의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예. 지금까지 뭐 학교 관리자, 조직의 통제자인가, 교육의 지원자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는데요. 정리가 힘들어요. 우리 정리 안 한다니까. 정리 안 합니다, 우리는. 뭐 삶이 정리됩니까? 살아가는 거죠. 뭐 잠시나마 이 얘기를 통해 갖고 우리 선생님들 점심시간에 한 번 정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이야기거리 그 정도만 돼도 우리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관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전체를 마무리하는 우리 토토쌤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네. 켄 블리차드는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탁월한 리더십의 핵심은 권위가 아닌 영향력이다. 뭐 많이 듣던 얘기인데 사실 권위나 통제 이게 리더십이 아니라 영향력이다. 그리고 또 영향력의 핵심은 좀 신뢰가 아닌가. 결국에 서로 좀 믿고 신뢰는 또 아니네요. 시스템인데 그죠? 신뢰를 바탕에 둔 시스템. 맞네요. 신뢰를 바탕에 둔 시스템까지 받쳐주는 이런 현실. 이렇게 좀 바뀌면 좋겠어요. 아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과거에 우리 이제 앤디 쌤도 북유럽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핀란드, 덴마크, 독일 학교 시스템 우리나라가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던 신뢰의 시스템. 그게 우리나라에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중요하네. 그게 있느냐 없느냐. 뭐 교장쌤한테 그 뭐 복무 할 때도 왜 보고하라고 하겠어요.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 또 놀러 가는 거 아닌가. 끝머리에도 또 저희가 말이 많아졌네요. 할 얘기 진짜 많은 주제니까. 자, 지금까지 저 나쁜쌤, 앤디쌤, 토스쌤이 함께하는 교육잡수다 20회 방송이었는데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 그냥 관리자 왜 그렇노? 저 관리자 때문에 나 힘들다. 또는 반대로 우리 교장쌤, 교감쌤 때문에 정말 학교생활 즐겁다. 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때문에 힘든 그런 일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자신이 되라. 뭐 어디서 있는 겁니까? 써먹어야지 다음에.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다음 달
또 이맘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주 동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잡수다는 선생님들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팟빵 게시판과 페이스북 쌈쌤쌤 페이지에 방송에 대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남은 한 주도 힘내시고 늘 응원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